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백신협은 지금 원고가 12명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인과성을 이제 질병청이 인정하기를 거부를 했으니까, 인과성을 거부한 거를 취소해라. 이거 이제 행정소송을 8명이 하고 있어요. 8명이 이제 행정소송을 이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저희들은 8명이 다 사망이에요. 가족들,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그거를 이제 인과성을 인정을 하라라고 이제 질병청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이제 질병청은 대형 로펌이죠. 대형 로펌. 법무법인 대륙아주입니다. 초대형 로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성관이 법률 대리인입니다. 성관이 법률 대리인이고 질병청 법률 대리인이에요. 이 문제, 탄핵 문제, 우리 이 백신 문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똑같은 놈들이다. 저는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각 논문을 지금 현재까지 16편을 이제 번역을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8명의 이제 돌아가신 8명의 이제 진료 기록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집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진료 기록이나 부검 기록을 감정을 해서 이것이 백신 부작용이 맞다 아니다를 이제 객관적인 의사 제3자한테 이제 평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데 최근에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의료기록 감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되게 엄청 유리하게 나왔어요. 저희 쪽에는 너무너무 유리하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이거 백신 부작용 맞아요 라고. 저는 이제 그분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소송하기 전부터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왜냐면 그분보다 늦게 증상이 나왔고 똑같은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승소를 한 분이 2분이나 계시거든요. 근데 질병명은 뇌출혈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병청은 뇌출혈은 부작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뇌출혈이 가장 많아요. 백신 부작용 중에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어쨌든 간에 대형 로펌과 그다음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들이 국가기관과 대형 로펌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백신이 위험하다. 이 mRNA 방식이 이 백신이 위험하다. 자가 면역 질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이게 논문이 수천 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논문 한 편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한 편이 아니에요.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많이 써봤거든요. 논문 한 편을 쓰려면 이 참고 문헌이 있어요. 이거랑 관련돼서 미리 이제 연구했던 그 참고 문헌들을 다 가져옵니다. 거기에서 그 논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미리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굳이 저희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이거는 어디 논문에 나와 있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우리 연구 결과는 이렇다. 그 논문, 정치인들 보면 논문 표절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표절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연구를 한 거를 마치 지가 연구했는 것처럼 적으면서 표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6편을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레퍼런스라고 그러면 이 참고 문헌 100개씩 있습니다. 100개씩. 그 논문 한 편을 완성하려고 참고 문헌을 100편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편의 논문을 우리가 분석을 했다면 수백 편의 논문을 분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문들을 보면 정말 이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혈전,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암이에요. 암이고
지금 이야기 중이니까 옆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네? 옆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그 레퍼런스 이런 거를 이제 논문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8명이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그 8명의 이제 각각의 뭐 이 병명, 발병이나 이런 걸 이제 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백신 부작용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이제 다 알아요. 이제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변호사들은 그걸 그렇게 깊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를 해가지고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송에서 조금이라도 승소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 소송을 그냥 변호사한테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라도 우리가 직접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당사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연구를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도 변호사가 작성한 거 가져와라. 가져와라 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고 의학적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자료를 찾고 공부한 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소송에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소송 다 이겼어요. 8명, 그 다음에 민사소송 12명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이미 뭐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무법인 이 로펌들은 질병청 편을 드는 게 낫겠어요? 개인들 편을 드는 게 낫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려운 싸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빨갱이들, 민주당 이 빨갱이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아니 어느 제왕이 지금 감옥 가갖고 재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빨갱이들은 선동의 언어를 많이 씁니다. 선동의 언어. 네. 선동 별거 아니에요.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칙을. 우리는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식이 있고 공정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그게 이 국가를 좀먹는 저 민주당 빨갱이들의 역할이에요. 역할. 네.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은 당연히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이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그 국가기관 종사자들, 그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수십 년간 이 간첩 새끼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수십 년간 준비해 온 거. 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그 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는 이 사람들이 정말 반드시 이 구분을 해야 된다.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넣으려면요, 부실과 부정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부실이다, 이것은 부정이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지금 이 사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법원은 부정을 저지른 것을 부실로 몰아가고 있어요. 부실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고의성이 없다 이거죠. 그것이 부실입니다. 하지만 부정은 뭐예요? 부정이라는 거는 고의가 들어간 거예요. 고의.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부정선거에 나타난 이 증거들 보십시오. 부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과학적이든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부실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부실할 수도 있구나.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투표지는 가로 세로 1m, 선관위에 납품할 때 무게가 100g이어야 돼요.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100g이어야 합니다. 근데 선관위에 납품된 중국산 투표지는 무게가 150g이에요. 이거는 부실이 아니에요.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투표지를 이렇게 인쇄를 하잖아요. 인쇄하는 게 아니고 프린트하는 겁니다. 프린트. 잉크젯 프린트. 앱선에서 납품을 해요. 잉크젯 프린트예요. 그러면 이게 잉크젯으로 출력이 된 건지 레이저로 출력이 된 건지 인쇄가 된 건지 돋보기로 보면 압니다. 돋보기로 보면 딱 알아요. 누가 보더라. 인쇄 전문가들 그 루페라 그러잖아요. 보석 감정하고 하는 돋보기 딱 보면 이거는 잉크젯에서 출력된 게 아니다. 부정이에요. 부정. 부실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백 없는 투표지 보셨죠? 앱선 프린트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 여백이 무조건 2mm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여백이 2mm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백이 없어.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투표지라니까요. 부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입니다. 부정.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 그래야 이 빨갱이 놈들이 얼마나 이 나쁜 짓을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 자유, 신체적 자유, 생명권을 침해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놈들을 때려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애국자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유가족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훨씬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기왕 나오는 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하면 이 빨갱이들 하루라도 더 빨리 때려잡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추운 날 또 이 봄에 입춘이 지나가지고 한강이 얼었는 게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추운데 이 많은 애국자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나온 겁니까?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온 거예요. 본인의 권리.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렇게 석방을 해라, 탄핵을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본인의 권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석방이 돼야 우리도 지금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